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브 채널 하우스업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좀 해볼까요? 새해에도 많은 것이 또 달라지는데 부동산 제도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새해에는 어떤 제도가 어느 시점에 바뀌는지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월별로 나눠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세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기타 정책 변화에 대해서 파트별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세제 말씀드려 볼게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이 말씀 또 드립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과세에 필요 경비를 합리화한다. 이렇게 또 제도가 있습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월에는 재건축 초과 이익금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2024년 상반기에는 경영이양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급 대상이 있는데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 요 내용인 겁니다. 자, 하반기에는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 요 부분이 신설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금융을 말씀드릴게요. 금융은 상반기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상장 리츠 공모를 활성화하겠다. 요게 이제 금융 부분에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제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월 같은 경우에 전월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화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좀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1월에 역세권 뉴홈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자, 4월에는요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상반기라고 지금 예상은 하는데 저희는 한 4월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4월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 청사진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7월에는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요건이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약간 루즈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한 3-4가지 조건이 있으면 가입을 안 해도 되는 조건도 있고요. 그런 요건들이 좀 강화가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상반기에 입주자 대표 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가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주택 간주 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간주 임대료라는 건 우리가 보증금을 받잖아요. 이 보증금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자 소득 같은 개념으로 국세청에도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간주 임대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간주 임대료 중에서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을 연장하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하반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공공택지라는 거는 뭐 LH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택지 조성을 하는 건데요. 그때 인허가 인센티브를 좀 추진하겠다. 이 내용이겠죠. 공시자격검증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에 있어서 지구 계획 절차를 통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를 민간 아파트에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자, 이번엔 대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동산 경기하면 대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1월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인구 부양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분기에는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청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신설이 될 예정이에요. 상반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이 허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 하는 내용도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일몰제도를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일몰제도라는 거는 제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없어지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가 떴다가 해가 지듯이 제도가 생겼다가 이제 없어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1월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7월쯤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전세보증금을 많이 받았다가 전세 금액이 내려가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이건 걱정이 조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제도가 일몰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월에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12월에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가 흔히 생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지던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하우스업이었고요. 2024년에 새로운 제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요약해서 미리 안내를 좀 드리고자 오늘 촬영을 했고요. 2024년 새해 하우스업 구독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우스업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영상과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할 거고요.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